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로 물의를 빚었던 계양구 의회가 인천 궁구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또다시 외유성 논란을 일으킬 우려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조현재 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와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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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현재 부대표께서는 지난 1월에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이 계양구 의회에서 불거졌을 당시에 가장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 분 가운데 또 한 분이신데, 그동안 이렇게 외유성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또 개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좀 조례 개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월에 계양구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무리를 좀 일으켰고, 예. 많은 계양 구민들이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중단하고 돌아와서 사과문을 좀 발표하기도 했고, 또 뭐 그 조례를 개정하겠다 약속을 좀 하셨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하셨던 거에 하신 거에 대해서 계양 구민의 입장에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계양구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양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외유성 해외 연수에 갔다가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 국외여행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예. 계양구에서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네. 정부의 행안부의 공고안을 잘 따랐기 때문에 법 체계적으로나 내용적에서는 충실하게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군구에 비해서 훨씬 나은 조례로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내용이 그다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 개정된 계양구 국무국외여행 개정 조례안이 관광성, 외유성 연수를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예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연수비 전액을 좀 반납하라고 네. 당시에 강하게 좀 비판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일단 뭐 지난 1월에 계양구 자치도시의원 4명이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를 거친 해외 연수를 좀 추진을 했었는데, 떠난 지 이틀 만에 귀국을 했고요. 계양구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상태에서 이틀 만에 돌아오면서 더 많은 계양구민이 분노를 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계양구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좀 발표했고, 연수비 전액 1인당 300만 원씩 들었던 연수비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지난 4월 17일 계양구 의회에서 공무국외 여행 조례를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예. 지금 1년의 과정이 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네. 근데 계양구 의회가 먼저 대폭 이렇게 수정에 나선 거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고쳤느냐가 또 그 다음 볼 문제예요. 지난해 논란이 됐을 때도 심사 기준이 견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심사 기준도 좀 달라졌다고요? 네, 심사 기준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례 명칭이 바뀐 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조례는 공국외 여행 조례였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무국외 출장이라고 해서 좀 업무를 좀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개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연수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뀐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개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위원은 과거에는 7명 이내였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7명 이상으로 좀 확대했고요. 민간위원 참여 비율도 과거에는 2분의 1 과반수였는데, 이번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좀 비율을 좀 높인 측면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규정, 과거에는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한 규정을 좀 두면서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또 의원 전원이 단체 여행 가듯이 가는 여행을 제한하는 규정도 이번에 두기도 했고,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해 임기를 만료를 앞둔 분들이 이제 출마가 예상되지 않는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다녔는데, 그것도 이번 조례에는 좀 제한하는 규정을 좀 든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좀 눈여겨본 거는 10조 2항을 좀 보시면,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환수 조치까지 그 조례에 좀 담은 것이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얼마만큼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를 좀 들어가다 보면 어떤 기준표가 없이 그냥 심의를 하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6개 항목, 19개 질문을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질문을 던지는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표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보강이 되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해외 연수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개정된 조례를 봐도 해외 연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좀 연수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됐던 해외 연수의 경우에는 이전에 갔던 국가를 다시 한번 가서 문제가 됐었고, 그 과거에 갔던 의원들이 또 이제 중복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보통 해외 연수를 어떨 때 가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해외 연수라고 하게 되면은요. 선진지를 방문 시찰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다가 도입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해외 연수 출장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보다 선진지인 경우가 많게 되고요. 또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관광, 교육 등 한정된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게 됩니다. 즉 선진지가 아니거나 해당 지자체와 산업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단순한 관광 외유성 목적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2010년도에 그 시연을 할 때 저희가 건설교통에 제가 소속이었거든요. 그때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무슨 교통 선진국이냐, 거기 가서 교통에 관련된 뭘 배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희가 신청했던 공무구행 여행 계획서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유럽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2019년에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미국으로 뉴욕, 워싱턴, 보스턴으로 출장 계획서를 냈습니다만은 처음에도 부결되고 재심에서도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부결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많이 이런 경우가 부결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잘 적용돼서 부결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사례는 서울시 의회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 바로 올해 있었던 일일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닌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지역을 여러 번 갔던 의원이 가는 경우와 같이 계양구 이번 사례 같은 경우죠. 그리고 공식 일정이 거의 없는 이제 관광성, 외유성 그런 해외 연수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외유성 해외 연수가 좀 개선이 되려면 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렇다면 이번에 그게 포함이 됐는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앞서 조은재 부대표님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계양구 공무국의 여행이 아니라 출장 조례는 과거 계양구에 있었던 조례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조례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행안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그대로 충실히 따라서 그 요건을 그야말로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 거거든요. 엄격하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 광역 의회 대상으로 지금 다 개정이 됐거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공고안을 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광성 해외 연수가 줄어들겠느냐? 그건 아직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조례를 개정했지만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조은재 부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의미가 된 것은 신설된 해외 연수 제한 규정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요. 제가 의원할 때도 느낀 점이지만 실제 회기 중에 공무구행을 간다? 그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조례는 담아 있지만 예, 예. 그 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갈 일이 없습니다. 네. 또 해외 연수 가서 징계를 받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은 못 가게 한다? 지금 지방의회에서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하는 의원 있어요? 없어요. 네. 사실 그것도 그렇고 임기 말에 지방선거를 앞둔 경우에는 못 가게 한다. 임기 말에는요 가라고도 안 갑니다. 공천이 배제됐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오갈 곳 없는 의원들이나 네네. 마지막 뭐 여행 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지방선거가 6월인데 네. 그 해 1월 달에 준비해가지고 해외 연수를 간다? 그거는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그 제한 규정은 정부 공고안이긴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유명무실할 수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라 네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거나 네.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이상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 견제장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인 이상으로 하거나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네네. 요건들은요 사실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심사위원회 기능 그리고 위촉하는 그 민간위원들의 자격과 이런 네. 요건들을 좀 더 충실하게 실질적으로 네네.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보고 기능도 좀 강화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출장 뭐 보고 계획서나 보고서를 보고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뭐 이런 조항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 부실 보고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좀 부정적인 것들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로?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계양구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게 돼 있고요. 전에 예. 이제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뭐 붙여넣기, 뭐 복사하기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건데 예. 과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 보고서에 관련 조례가 이제 12조 1항에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보고서 작성을 누가 했냐 과연 네. 공무원들이 직접 했느냐, 아니, 의원들이 직접 했느냐, 수행한 공무원이 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인 게 결산 내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과거에도 그렇긴 했지만 보고서 작성 주체는 의원으로 분명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제출 기한도 과거에는 이제 30일에서 이번에는 15일로 단축을 해서 예. 그 기한을 좀 줄였고 또 기존의 조례는 이제 의장에게 제출한다로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도 이제 뭐 보고서는 의원들이 쓰게 돼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를 보고서를 좀 형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양구 의회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례를 계양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방식,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또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을 좀 차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의 문제인데 아쉬운 거는 본안 내용에 결산의 내용은 없긴 한데 지금 뒤에 살펴봤더니 별지 서식 2호로 보고서 작성 요령에 첨부 서류에 계획에 따른 일정이 집행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승차권, 숙박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조례에 본안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첨부 자료에 보고서 작성 요령에 들어가 있으면서 일정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졌다.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보고서를 또 이 결산을 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양심이나 또는 네. 준비, 뭐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건 맞아요. 예. 하지만은 부실 보고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앞서 기간이 뭐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됐다 했지 않습니까? 엄밀하면서 보면 기간이 충실한 기간을 저희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옹진군부터 연수구까지 10개 군구에 대한 기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건 뭐 천차만별입니다. 15일에서 20일, 30일까지 이 기간의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상식적인 의미, 최대한 빨리 내라. 네. 뭐 그 정도 의미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본회의와 상임위에다가 6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 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내용이 뭔가, 과연 의원이 어떻게 관여하고 작성을 하고 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점이 중요하지. 네. 제가 볼 때는 뭐 비좁은 개사구가 아닌가.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좀 감시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다. 쉽지 않다. 부실 보고서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수 일정부터 뭐 지금 말씀하신 후속 처리까지 모두 다 이제 의원이 해야만 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 사무처에서 이끄는 대로 다녀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렇죠. 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최근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이 예. 그 뉴질랜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계획에서 결산까지 다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이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요. 예. 또 9명의 참모,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현재 지방의원의 수준과 상황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일부 지방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꼼꼼히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예. 그 해외 연수를 시차를 다녀오는 의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나라 갈 것인지 예. 그걸 결정하는 게 일단 가장 커요. 그래서 여행 목적지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목적지에서 어디 가고 싶다. 이게 기관 방문 어디 네. 한번 트라이 해봐라, 접촉해봐라 이 정도 얘기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의 일정 그리고 기관 방문 섭외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섭외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행사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여행사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또 많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의원들이 계획을 짜고 그리고 결산까지 한다? 사실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예.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좀 이제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조현재 부대표께서는 연수 논란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계양구 의회가 뭐 사과를 했을 때 앞으로의 이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지를 보고 좀 네.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뭐 워낙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입장에서 예. 일단 진일보한 제도가 개선이 된 측면이 있다라는 예. 걸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원님들의 어떤 준비나 어떤 각성 정도 또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어떤 준비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네. 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또 저희 그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넉넉히 또 이렇게 믿고 맡길 수만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상호 작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해외 연수였는데 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의원들 스스로 그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권고 사항만 가지고 사실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정에서 충분히 더 드러내놓고 뭐 공청회라던가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다거나 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권고안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모니터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계양구의회가 올 초부터 초대형 사고를 전국적으로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폭행으로 얼룩진 예천군 의회와 도매금으로 넘어간 점은 조금 안타까운 면, 좀 도매금으로 넘어간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계양구의회가 지난 그 해외 연수 논란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난 과오를 네. 반성을 하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서울 은평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경기, 과천, 시흥, 대구, 남구, 달서구를 비롯해서 뭐 충북 제천시, 전남 여수시, 네.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조례 내지는 규칙이 지금 전국적으로 개정이 됐거나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예.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의 조례안이 권고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는 좀 반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 계양구의회 연수 논란 당시에 이 윤환 의장이 이 그러니까 올해 계양구의회 해외 연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 실제 전직 이제 의원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해외 연수 없애도 된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연수 무용론?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든 국내든 그리고 뭐 선진지든 아니면 뭐 후진지든 예. 더 나아가서 여행, 연수, 시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견문을 넓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 돈으로 그냥 가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대로 여행을 가야 되는 책임감을 의원들이 가져야 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추문과 해외 연수를 둘러싼 언론 보도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보니까 종종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네.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번 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사전 심사를 네. 통해서 제대로 그리고 사후에 제대로 관리하고 앞서 조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소속된 의원들이 스스로 네. 자정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해외 연수 제도를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예, 만들어 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까지는 지방자치의 취지상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